때는 조선 성종의 치세, 태평한 세월이라 불리던 어느 여름 새벽이었다.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한 선비가 지붕 위로 올라오는 첫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벼운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으나 그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무거웠다. 어찌 병약한 어머니를 홀로 두고 길을 떠나야 한단 말인가. 그는 마당 끝에 노인 보짐을 곁에 두고 조심스레 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몇 해째 알 수 없는 병으로 누워만 계신 어머니. 전국의 의원들을 수소문했으나 그 누구도 병명을 알지 못했고 모두들 고개를 저었다. 춘추를 보아하니 오래 버티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다. 언젠가 과거의 급제의 벼슬을 얻고 그 벼슬로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아직은 새벽,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실 시각이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고요뿐. 그는 숨을 죽여 속삭였다. 어머니, 소자, 이제 길을 떠나보려 합니다. 부디 소자가 돌아올 때까지 강령하시옵소서. 말이 끝나자 이상하게도 문틈으로 차가운 한기가 새어나왔다. 한여름이라곤 믿기 힘든 냉기였다. 선비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불길한 예감이 번개처럼 스쳤고 그는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과는 전혀 달랐다. 병색이 짙던 어머니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다. 그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빛은 맑았다. 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힘있는 음성이었다. 어머니, 기력을 회복하신 겁니까? 그는 기쁨에 차 달려가려 했으나 어머니의 손이 그를 막았다. 이리 오지 마라. 그 음성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방금 아주 좋지 않은 꿈을 꾸었느니라. 잠시였으나 어찌나 섬뜩하던지. 깨고 나서도 그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선비가 묻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예언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꿈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내 너를 향해 애타게 외치던 한마디만 또렷이 남아있다. 여인을 조심하거라. 순간 선비의 몸이 굳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망령보다도 강한 힘이 서려 있었다. 명심하거라.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달콤한 말과 고운 얼굴에 소가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인연을 가장한 재앙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그 말 끝에 방 안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비밀이 뒤섞여 있었다. 선비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소자,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윽고 말했다. 그럼 됐다. 이제 가거라. 인사는 받았으니 됐다. 선비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먼 길 떠나는 아들을 한 번만 안아주실 수는 없사옵니까?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몸이 너무 고단하구나. 돌아오면 그때 여러 번 안아주마. 그 말에 선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소리 없이 큰절을 올리고 천천히 방문을 닫았다. 발길이 마당을 벗어나면서도 그는 수차례 뒤를 돌아보았다. 집은 고요했고 새소리조차 멎은 듯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떠나고 있다는 현실을 실감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더위는 사납게 몰아쳤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늘을 찾아 잠시 쉬며 그는 보짐을 풀었다. 꺼내 먹는 밥 한 덩이조차 목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무그늘에 몸을 기대자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어스름 속 그는 자신이 강가에 서 있음을 느꼈다. 물결은 잔잔했고 안개가 흐르듯 강 위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모든 것이 변했다. 눈을 뜬 그는 낯선 나루터 한가운데 서 있었다. 몸을 내려다보니 도포는 사라지고 거친 회색 승복이 걸쳐져 있었다. 머리칼은 깎여 있었고 손은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그는 동자승이 되어 있었다. 그는 놀란 나머지 제 머리를 만져보았다. 매끈한 살같이 손끝에 닿았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그가 웅얼거릴 때 거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어린 중놈이 배는 왜 타려 하느냐. 돌아보니 험상궂은 얼굴의 뱃사공이 낡은 배를 밀며 서 있었다. 눈빛은 매서웠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엉켜 있었다. 그 시선에는 경계와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선비! 아니, 동자승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건너 마을로 가려 합니다. 부디 태워주십시오.
이상했다. 말은 자신이 했으되 그 뜻은 제 마음이 아니었다. 입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기이한 감각. 사공은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다. 요즘 이 강 건너엔 도적이며 귀물이며 무섭지 않느냐? 너 같은 어린 중이 혼자라니 수상한데. 동자승은 품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묵직한 엽전꾸러미였다. 그것을 꺼내 보이자 사공의 눈빛이 번쩍였다. 이걸 어디서 났느냐? 설마 도적질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저희 절의 재물을 맡아 대장간으로 가져가는 길입니다. 절의 재물이라... 그 낡은 절이 아직 남아있었단 말이냐? 사공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어서 타거라. 그러나 동자승은 망설였다. 사공의 눈빛이 어딘가 섬뜩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사공이 버럭 소리쳤다. 이놈! 언제까지 꿈을 댈 테냐? 이 배가 아니면 내일까지 강을 못 건넌다. 그 위압적인 기세에 결국 그는 배 위로 발을 옮겼다. 사공이 노를 밀어 배를 내보내려는 찰나 저만치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멈춰주시오. 제발 저도 함께 가게 해주시오. 소리는 절박했고 그 음성엔 눈물기마저 서려 있었다. 뱃사공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늦었어. 배가 이미 떠났소이다. 하지만 여인은 물가를 달려오며 외쳤다. 제발 부탁하오. 급한 사정이 있소이다. 그때 동자승이 조심스레 말했다. 어차피 가는 길인데 태워드립시다. 내일이 되면 또 기다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사공이 눈살을 찌푸리며 이를 갈았다. 어린 중놈이 여인과 한 배를 타겠단 말이냐? 그게 불법이란 걸 모르는 게냐? 제가 괜찮다는데 무슨 상관이십니까? 그의 말투는 단호했다. 사공은 혀를 차며 마지못해 배를 다시 물가에 댔다. 여인은 숨을 헐떡이며 배에 올라탔다. 비단으로 된 고운 옷자락이 물기를 머금고 반짝였다. 스님 덕분에 살았사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요염함이 숨어 있었다. 동자승은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공은 그 모습을 보며 노를 천천히 저었다. 물결이 갈라지고 배는 고요히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여인이 입을 열었다. 스님은 어찌 이 길을 가시는지요? 절의 일을 보러 대장간에 갑니다. 절의 일이라면 살생과는 거리가 멀 터인데 어찌 그곳에 절을 다시 세울 도구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대답에 여인의 눈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렇다면 제 물건도 좀 보시지요. 강 건너 마을에서 좋은 물건을 팝니다. 보시하실 물건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달콤함이 섞여 있었다. 사공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노를 움켜쥔 손에 힘줄이 붉어졌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는 고함과 함께 노를 번쩍 들어 여인을 내리쳤다. 갑작스러운 폭력에 동자승은 놀라 얼어붙었다. 사공님, 무슨 짓입니까? 요망한 것. 이 강가엔 이런 요물들이 많다 했다. 어디 감히 스님을 홀리려 드느냐.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다. 저 도적놈이 저를 해치려 합니다. 스님, 제발 구해주십시오. 여인은 동자승의 뒤로 숨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사공은 다시 노를 들어올리며 외쳤다. 속지 마라. 저건 요괴다. 너를 꿰어 목숨을 앗아가려는 놈이다. 거짓말이에요. 저자는 저를 죽이려 합니다. 두 사람의 외침이 물안개 속을 메웠다. 동자승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순간 어느 쪽이 인간이고 어느 쪽이 요괴인지 알 수 없었다. 사공은 이를 악물고 노를 휘둘렀다. 이번엔 여인이 피하지 못했다. 비명이 강 위에 울리고 그녀의 몸이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강물이 요동쳤다. 여인의 몸이 물결 속에서 꿈틀거리더니 이내 비단옷이 벗겨지며 거대한 구렁이로 변해버렸다. 구렁이. 동자승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세상이 뒤틀리며 강물이 검은 안개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 다시 낯익은 숲속이었다. 땀에 젖은 몸, 두근대는 가슴. 그는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방금 꿈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 꿈은 너무도 생생했다. 어머니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여인을 조심하라. 그 경고의 의미가 조금은 이해되는 듯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선비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추스르며 일어섰다. 꿈의 잔상이 아직도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여인의 목소리, 강 위의 안개, 그리고 구렁이의 비늘이
물빛 속에서 번득이던 그 섬뜩한 장면까지. 그는 머리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헛것을 본 게 분명하다.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눌려 괜한 꿈을 꾼 것이겠지. 그러나 그가 보짐을 다시 매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스쳤다. 짐이 전보다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게 왜? 선비는 무심코 보짐을 풀어보았다. 안에는 책과 붓, 옷까지, 그리고 남은 음식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뭐지? 그는 조심스레 천을 젖혔다. 그곳엔 한 마리의 구렁이가 또아리를 튼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럴 수가. 선비는 뒷걸음질치며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구렁이를 향해 내리치려던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 짐승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히 눈을 마주치며 마치 해칠 뜻이 없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눈빛엔 어떤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선비는 손에 든 돌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구렁이는 머리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보이더니 미끄러지듯 숲속으로 사라졌다. 한동안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의 꿈, 그리고 이 구렁이 모두 어떤 인연이라도 있다는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그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날은 이미 어둑해지고 숲에는 벌레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길을 잃은 듯 사방이 어두워지고 나니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이대로 밤을 새울 수도 없지. 그렇게 걷던 중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강가 근처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주막이었다. 너무 외진 곳이라 이상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선비는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에서는 따스한 불빛이 아늑히 번지고 그 안쪽에 고운 자태의 여인이 서 있었다. 어서 오시죠. 오늘은 손님이 없어 조용히 묵어가기 좋습니다. 그 목소리는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선비는 순간 꿈속에서 본 여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닮았다. 너무도 닮아 있었다. 혹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입니까? 여인의 물음에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여인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고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금 귓가에 울렸다. 여인을 조심하거라.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저는 이만 떠나야겠습니다.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여인이 놀란 듯 손을 내밀었다. 이 밤에 길을 나서시려 하십니까? 바람도 차고 길도 험합니다. 갈 길이 멀어. 그렇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일렁였다. 굳이 가신다면 말리진 않겠사오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요즘 이 근방에는 기이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밤에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강과 나루터 하나가 나타난다지요. 하지만 그 강은 산자들이 건너는 강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건너는 저승의 강이라 합니다. 선비의 숨이 막혔다. 여인은 계속 말했다. 혹시 이곳으로 오기 전 이상한 꿈을 꾸신 적 없으신지요? 그 말에 선비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걸 어떻게 아시오? 여인의 눈빛이 스산하게 빛났다. 그 꿈이 바로 귀신이 미혹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갔다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비는 망설였다. 꿈속에서 본 구렁이가 마치 나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구렁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요물이 아니라 영물일 수도 있겠군요. 아마도 나리를 지키려 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밤에는 머무시고 날이 밝거든 떠나십시오. 주막의 주인으로서 험한 밤길에 손님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그러나 선비의 마음속엔 의심이 여전히 남았다. 그는 결국 여인의 권유에 못 이겨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누웠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여인을 조심하거라. 선비는 이불을 걷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먹빛처럼 짙었고 바람의 등불이 미약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 사이로 잠시 여인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듯했다. 선비는 천천히 숨을 삼켰다. 이곳은 정말 안전한 곳일까? 밤은 깊어가고 주막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의 미약한 떨림만이 살아있는 기척이었다. 선비는 누운 채 눈을 감았으나 가슴 속에는 이상한 불안이 소용돌이쳤다.
어머니의 목소리, 강 위의 꿈, 구렁이의 눈빛, 그리고 지금 막 본 여인의 얼굴 모두가 하나로 엮이는 듯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결 같더니 곧 그것이 사람의 발소리임을 깨달았다. 덜컹, 덜컹. 문고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선비는 숨을 죽였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문틈으로 바깥 등불빛이 스며들며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졌다. 가늘고 길쭉한 실루엣, 마치 인간의 것이면서도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잠시 후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리, 주무십니까?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끝에는 서늘한 울림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방이 추우실까 걱정되어 왔습니다. 숯불을 조금 더 지펴드리려 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그림자가 점점 길어졌다. 괜찮습니다. 곧 잠들 것입니다. 선비가 단호하게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 뒤에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의 여운은 방 안에 오래 남아 있었다. 선비는 견딜 수 없는 불안에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레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이 불며 등불 하나가 깜박거렸다. 그런데 복도 끝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숯불을 지피고 있는 걸까?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다가가자 들려오는 것은 무언가를 긁는 소리였다. 칼로 뼈를 긁는 듯한 섬뜩한 소리. 그리고 이내 들려온 것은 사람의 숨소리 같으면서도 짐승의 낮은 숨결 같기도 했다. 선비는 부엌문 틈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여인은 분명 주모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다. 긴 머리가 풀려 바닥을 쓸었고 얼굴은 어둠 속에서 반쯤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팔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나 있었고 그 손 끝에는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가마솥 앞에 앉아 있었다. 솥 안에는 피처럼 붉은 액체가 끓고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올랐다. 사람의 손이었다.